아비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은 자기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줄 텐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오늘은 평강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이 뭐냐? 평강은 이 원문을 보면은 평화, 안녕, 복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도 같은 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화나 평강 이런 것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이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의 평안이고 하나는 이 개인의 평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한 공동체잖아요. 민족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정치, 군사, 경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가 이게 공동체의 평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냐? 그 말은 그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메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역사는 수메르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책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배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산인데 그 실제 있는 산이에요. 성경에도 아라랏산에 배가 정착을 했음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산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강이 시작되는 데서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그 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두 강 사이의 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런 모든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인더스강, 황하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여기에도 메소포타미아의 그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강을 따라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수가 많아지니까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번영을 하다 보니까 갈라져 나가서 여러 군데서 도시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수메르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그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그거는 아주 정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다, 아주 못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류 최초의 역사 수메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산해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그 학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게 원래 이런 책들은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책을 쓰면은 우리는 주로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근데 이분은 이 우가리고 쐐기문자 그런 고대 수메르어를 실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이 젊은 세대들 중에 목회자들은 이 책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뭐 늙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조금 봤는데, 근데 이게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김산해 선생 하게 되면 고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 있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을 제가 좀 퍼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만큼은 아닙니다. 최초의 역사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 즉 에덴 쟁탈전이었다. 에덴은 수많은 물길로 연결된 수메르의 들판이었다. 수메르인은 에덴의 수로에서 목을 축이고 황금 들판에서 자란 곡식으로 배를 채웠다. 에덴에서 가축을 키워 자산을 늘렸고, 에덴을 통과하는 강으로 자본을 날랐다, 운송했다는 말입니다. 에덴을 차지하는 도시는 풍요로웠다. 에덴이 없었다면 문명은 탄생할 수 없었다. 최초의 도시 문명국 수메르의 번영은 옥토인 에덴 덕택이었다. 문자가 발명되자 에덴은 곧바로 점토판에 새겨졌다. 수메르의 왕들은 저마다 에덴을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수메르 안팎의 모든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에덴의 자본을 탐냈다. 에덴의 길목인 구에덴나에서 연신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터는 기루수와 키사의 두 도시 사이에 끼어 있었다. 구에덴나와 들판과 수로는 늘 피로 물들었다. 승자는 에덴의 들판에 적군의 무덤을 만들었다. 에덴의 쟁탈전은 250년 동안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수메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부를 얻었기 때문이죠. 힘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 취하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많아지게 되고, 전쟁은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개인에게도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화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간이 좀 적어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다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전쟁을 하잖아요. 7년 동안 매일 전쟁을 합니다.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사시대에도 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전쟁사야.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안녕이 걱정이 됐어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에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인사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인사하는 말이 밥 먹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왜 밥 먹었냐고 그러겠어요?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밥을 제때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먹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밥 먹었냐는 말은 개인의 평화야. 밥을 못 먹게 되면 이게 우리는 소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거든요. 그것마저 충족이 못 되게 되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많이 소중합니다. 개인에게도 평강이 소중하고 민족에게도 평강이 소중합니다.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